네, 안녕하세요. 네,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2강 멘토링 강의를 맡은 서석호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본캐 주 스펙업이 아닌 이제 부캐나 이제 부가적인 요소로 이제 본캐 스펙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를 좀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링크랑 유니온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걸 많이 준비해 왔으니 그냥 천천히 아는 내용이 되게 많을 건데 그냥 이런 팁들도 있었구나 하면서 구경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들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들이고 메이플 스토리 공식 홈페이지나 뭐 혹은 잘 정리된 블로그, 인벤 등 커뮤니티의 글을 좀 차용했었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크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링크 스킬은 이제 부캐를 육성함으로써 본캐 스펙업을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펙업 방법인데요. 우선 링크 스킬은 이제 모든 직업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처음부터 스킬 효과가 적용되고 70레벨 달성하면은 이제 같은 내 월드 내 캐릭터에게 스킬 전수가 가능하고요. 120레벨 달성을 하면은 더 강한 2레벨의 효과를 이제 전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캐릭터가 이제 링크 스킬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특정한 캐릭터들만 이제 링크 스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험가 직업군은 일단 링크 스킬이 없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로 나온 뭐 이제 그 직업군들만 이제 링크 스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 저번 패치를 통해서 이제 링크 스킬을 다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링크 스킬은 이제 정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링크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파일을 제가 잠시 톡방에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톡방에 공유를 해드렸으니 이 톡방 공유한 내용 토대로 보시고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스킬을 통해서 이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링크 스킬을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수받은 링크 스킬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전수받은 지금 효과가 적용되고 있는 스킬, 그리고 보유 링크 스킬을 통해서 월드 내에 가지고 있는 스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개의 링크 스킬이 지금 전수가 받아져 있고 지금 보유 링크 스킬에 제 월드에 남아있는 이제 링크 스킬을 볼 수 있는데, 일단 링크 스킬의 오른쪽 아래, 보유 링크 스킬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은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하루에 이제 더 이상 전수할 수 있는 이제 횟수를 뜻하고요. 이제 숫자가 없으면은 오늘 전수는 이제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레플레스 같은 경우에는 2레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파이레플레스가 말렙이 6렙이에요. 모험가 해적 링크 스킬인데, 이 파이레플레스는 하나만 전수해서 이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2렙, 2렙, 2렙 이렇게 올려서 중첩 6레벨로 해야 이제 최고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전수받은 링크 스킬에서 얼링크 버튼을 통해서 이제 해제를 할 수가 있고, 보유 링크 스킬에서 이제 링크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전수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것도 옛날에는 이제 링크 스킬 캐릭터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수해줘야 할 캐릭터한테 이렇게 링크 스킬을 전수를 해곤 했는데, 그래서 한 캐릭터한테 링크 스킬을 주기 위해서 10캐릭을 막 돌려서 들어가 봐서 이제 다 주고 그랬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패치를 통해서 되게 편리해졌는데, 만약에 보유 링크 스킬에서 링크를 시키고 전수받은 링크 스킬에서 얼링크를 시킨다, 이렇게 해도 1회가 차감이 되는 거고요. 보유 링크 스킬에서
링크를 하고 다른 캐릭에 들어가서 보유링크 스킬에서 링크를 한다. 그래도 1회가 차감되는 겁니다. 그 점 유의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이거 횟수는 하루에 2회고 12시에 초기화가 돼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게 사냥용 링크랑 이제 보스용 링크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서 스킬을 추천해 주려고 해요. 일단 먼저 사냥용 링크 스킬을 보면은 일단 이 위에 있는 아란, 메르세스, 에반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링크 스킬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치를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이제 링크 스킬이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경험 이제 사냥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아라는 콤보킬 구슬 경험치 획득량이 추가 획득이 된 이만큼 추가 획득이 되는데 이게 2렙 콤보킬 어드밴티지 2렙 아란 링크를 받은 쪼렙이 사냥을 하게 될 때 650%가 상당히 커요. 이게 그 쪼렙 때는 이제 좀 체감이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좀 그 링크 다른 링크 캐릭을 키울 때나 혹은 유니온 캐릭을 키울 때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스킬이고요. 메르세데스는 이제 경험치 획득량이 15%나 2레벨 기준 15%다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상시 이제 골드 익스트림 이제 물약을 1.5개씩 빨면서 이제 그 사냥을 하는 효과랑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반 같은 경우에는 룬 해방의 지속 시간이 증가. 룬 해방했을 때 받는 경험치 이제 그 2배의 버프를 이제 시간을 늘려주는 이제 그런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란, 메르세우스, 에반은 이제 굉장히 좋고요. 맞아. 그리고 이 아란 콤보킬 어드밴티지도 이제 나중에 200렙 이후에 그 콤보킬을 먹었을 때 생각보다 이제 안 오른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메르세데스 링크만큼이나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아란 콤보킬 어드밴티지도 200렙 이후에 사냥할 때 꼭 끼고 사냥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영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방어율 방무도 있지만 이제 HP가 100%인 몬스터를 공격할 때 이제 데미지가 증가하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원킬컷에 이제 그 원킬컷을 낮춰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HP가 100%인 몬스터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HP가 조금이나 꽉 깎여 있으면은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팬텀은 크확을 증가시켜주고요. 크확이 100%가 되기 전까지는 크리티컬 확률이 굉장히 좀 그 유의미하게 스펙업에 도움이 되는 이제 능력치이기 때문에 꼭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 모험가 궁수는 이게 지금 패스파인더, 신궁 그리고 보호마스터 이렇게 세 가지 직업군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직업군을 전부 다 120을 찍어야 이제 6렙 받아서 10% 증가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팬텀보다 좀 그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크리 확률을 올릴 때 링크를 팬텀 먼저 이렇게 키우는 걸 권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몬 어벤저는 상시 데미지 증가고요. 그리고 아크는 이제 전투 중 데미지 증가. 그리고 일리움은 이동 시 데미지 증가. 근데 이 일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동을 해도 중첩이 쌓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냥할 때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이제 뭐 일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형에 따라서 이제 허수아비 이제 사냥을 한다고 하고 그 고정으로 사냥을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 이동을 하면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이 일리움 데미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제노는 올스탯 증가, 시그너스는 공격력. 시그너스 같은 경우에도 이 10레벨이 만렙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이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험가 해적도 만렙이 6레벨.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탠스 100%가 아닌 전사 직업군을 제외한 이제 직업군은 이제 스탠스가 100%가 아니면은 자꾸 2층이나 3층에서 사냥을 할 때 피격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짜증이 나고 경손실도 크기 때문에 이제 링크 칸이 남는다면은 미하일 링크를 껴서
이제 스탠스 100%를 유지하면서 사냥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한 사냥할 수 있고요. 이제 크확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 싶으면은 키네시스 판단, 크리티컬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링크도 쓸 수 있습니다. 크리티컬 데미지는 이제 직업 따라 다르겠지만 이 보통 주 스탯, 그러니까 크리티컬 데미지 1%에 주 스탯 3, 4%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스펙업이 될 수 있고요. 이제 4%가 에게 4%밖에 안 돼. 하지만 이 4%가 주 스탯 12%에서 16%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냥용 링크 스킬은 경험치를 올려주는 링크 스킬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데미지를 올려주는 이제 부수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보스용 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용 링크는 이제 사냥용 링크랑은 다른 게 경험치가 그렇게 막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스에 좀 더 생존에 유리하고 그리고 데미지를 올려주는 링크 스킬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보스 몬스터를 공격할 때 15%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이제 데몬 슬레이어의 데몬스 퓨리, 그리고 이제 레지스탕스 링크인데요. 레지스탕스 링크는 이제 부활했을 때 데카를 하나 까고 부활을 했을 때 이제 몇 초 동안 무적에 이제 그 효과를 주는 링크 스킬이에요. 근데 이것도 링크를 말렙 찍기 위해서는 8초를 찍기 위해서는 이제 네 캐릭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데 이제 두 캐릭을 키워서 4초까지만 이렇게 받아줘도 보스를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부활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패턴을 맞고 무적이 없을 때는요, 부활하고 바로 패턴을 맞고 이제 버프도 못 쓰고 죽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지스탕스 링크만 챙겨도 이제 데카웃을 당할 이제 확률이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엔젤릭 버스터의 소울 컨트랙트, 이거는 이제 그 버프식 스킬이고요. 사용했을 때 10초 동안 데미지가 30% 그리고 45%, 2레벨 기준이 45%입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보통 메이플에서 30초 극딜, 10초 극딜 이렇게 보통 나눠지는데요. 10초 극딜을 데미지를 45%다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좀 스펙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미너스의 방어율 무시, 이 방어율 무시가 이제 카벨부터 방어율이 200%가 되고 그 위에 올라갈수록 방어율이 막 3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방어율 무시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저번 1강에서 배웠을 텐데 이제 그 방어율 무시가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면은 무조건 방어율 무시가 유의미한 스펙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이제 링크 스킬이고요. 이거 좀 특별한 걸 보자면 시프 커닝, 이제 모험가 도적 링크 스킬이고요. 이것도 3캐릭을 다 키워야 말렙을 찍을 수 있는 링크 스킬입니다. 그래서 상태 이상을 적용시키면 10초 동안 데미지가 증가하는데, 상태 이상이란 게 생각보다 이제 많은 거의 대부분의 직업군이 상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본캐인 썬콜은 이제 빙결이라던가 혹은 또 뭐가 있죠? 아 그래, 모험가 법사의 링크로도 이 시프커닝 링크가 터집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직업군마다 상태 이상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시프커닝도 조금 그 보스 할 때 유용한 이제 스킬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봐보자면 카데나, 카데나가 캐릭터보다 레벨이 낮은 몬스터 공격할 때 데미지가 증가하고 상태 이상이 걸린 몬스터 공격할 때 데미지가 증가하는데, 이 보스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랑 데미안이 제 알기로는 190인가 195로 알고 있어요. 네, 190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스테미를 이제 200 이상부터 5차 던직을 하고 난 이상부터 가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캐릭터보다 이제 레벨이 낮은 보스를 이제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데나 버프가 이제 상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네,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했던 이제 미하일, 그리고 뭐 박물을 챙기기 위한 호영 링크, 제로도 이제 방어율 무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은월,
이제 은월을 보통 유니온 때문에 빨리 테라버닝으로 찍게 될 텐데 이제 은월도 이제 10% 확률로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터지는 이제 판은 많이 터지고 이제 안 터지는 판은 이제 한 번도 안 터지게 되는데 941생으로 이제 그 데카를 좀 많이 그 아끼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제 축복이랑 정령의 축복이 이제 영차에 보면은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한 링크 스킬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의 링크 같은 존재였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 정령의 축복 말고 여제 축복밖에 없어요. 옛날에 시그너스 기사단이 막 나왔을 때 여제 축복밖에 없었는데 이때 이제 그 시그너스 기사단 말렙이 120인데 120을 찍으면은 공격력 30에 마력 30을 주는 그때 당시 굉장한 스펙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이제 120을 찍고 했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모험가 레벨을 올리면은 받을 수 있는 정령의 축복. 이 정령의 축복이랑 여제 축복의 둘 중에 하나의 효과만 이제 높은 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링크 캐릭을 이제 키우는 순서를 추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경험치를 보통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아란, 메르세우스, 에반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먼저 키우라고도 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먼저 키우면은 아란까지는 괜찮은데 잘 안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아란을 제일 먼저 키우는데 아란은 세서 괜찮아요. 근데 메르세스는 이제 유니온이랑 링크가 없으면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제 비석을 득한다 해서 죽는 거를 보통 비득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이제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조금 그 메르세스나 에반을 키우다가 이제 메이플에 현타가 와서 이제 매접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매접은 위기가 아니라 사실 능지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기 지금 잠시 모니터가 나가서 잠시만요. 네. 그 메이플을 접는 건 이제 능지 상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오실 정도면은 메이플에 어느 정도 이제 열정이 있으신 분들로 사료가 되니까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시 데미지를 올려주는 데몬 어벤져도 아란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굉장히 자력 사냥기가 굉장히 좋고 이제 무자본으로 굉장히 쓸만하기 때문에 데몬 어벤져를 두 번째로 넣었고요. 세 번째는 여제 축복 올리기 위한 소울마스터를 저는 키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소울마스터를 왜 추천을 드렸느냐? 링크 스킬로 소울마스터를 키우고 이제 시그너스 링크 스킬을 받으면 공격력이 조금 오르긴 하지만 사실은 여제 축복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여제 축복이 굉장히 많이 올리기 때문에 소울마스터를 추천드렸고요. 소울마스터가 사냥기 원킬 컷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또 초반에 무자본이 키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냥 능력이 좋은 아크, 그리고 이 아크까지 키웠으면 이제 링크 스킬을 받고 메르세데스를 키울만 할 거예요. 메르세데스를 키우시고 뭐 일리움 데미지 올려주는 이제 뭐 크왁 올려주는 팬텀, 원킬 컷 낮춰주는 포영, 제논 키네시스 뭐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올려주는 이제 그 링크 캐릭터를 먼저 키워주시면은 이제 질리지 않고 좀 더 이제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상황에 맞게 자유적으로 이렇게 링크 캐릭을 키우시면 되는데요. 그 이제 유튜브에 아란, 메르세스, 에반 이렇게 세 개를 먼저 키우라고 하는데 저는 에반을 진짜 나중에 키웠어요. 그래서 사실 그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에반을 키우면 좋긴 좋아요. 키우면 좋긴 좋은데 이제 룬 깔 때 이제 그 룬 효과가 2배가 되기 때문에 키우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리고 이 에반은 이제 200 이후에 이제 효율이 높아져요. 링크 스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초반부터 굳이 키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상황이 갖춰진 다음에 자유롭게 키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맞게 자유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크왁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모험가 궁수 키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뭐 내가 박무가 좀 부족하다. 그럼 뭐 루미너스 키워주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카오스 삐에를 잡는데 분열하는데 조금 내 데미지가 좀 부족하다. 그럼 이제 엔젤릭 버스터나 데몬 슬레이어를 키워서 뭐 이제 데미지를 조금 증가를 시켜주던가, 아니면은 보스를 할 때 죽었는 너무 많이 죽는데 이게 버프를 걸다가 계속 죽는다. 이제 그러면은 레지스탕스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키네시스까지만 키우면은 이제 자기가 무슨 링크 스킬이 필요한지 이렇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일단은 톡방에 이 파일을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그 따로 정리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정리가 될 내용이니까요.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채팅창으로 이렇게 쳐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그 여제 축복은 120렙이 아니라 이제 150렙까지 해가지고 공격 30 증가고요. 이게 120레벨까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장할 수 있는 이제 퀘스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네이버에다가 여제의 축복을 쳐서 이제 하면은 이제 스킬 레벨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퀘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유니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하시는 거, 방송하는 거 잘 어떻게 들을만 한가요? 한번 그 체킹을 하고 갈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막 그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뭐 하면은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네, 그럼 다음 유니온에 대해서 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3000렙까지도 조금 효율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유니온을 키우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유니온은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이점이 보이는 이 컨텐츠라서 이제 그 길게 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이플 유니온을 왜 해야 되는가? 네, 잠시만요. 네. 일단은 메이플 유니온을 하는 이유는 이제 유니온 배치로 인해서 공격대원 효과랑 점령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온 코인으로 좋은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니온 배치로 인해서 공격대원 효과랑 점령 효과가 이제 아이템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런 좀 특별한 이제 능력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온들을 다들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선 유니온 시작하려면은 이 마을에 있는 유니온 NPC한테 말 걸어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조건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2차 전직을 마친 60레벨 이상 캐릭터가 3개 이상, 레벨 총합이 500 이상인 경우, 5차 전직을 한 캐릭터가 있을 경우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 유니온 창인데 유니온 창을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그 하나씩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토탈 레벨, 그 월드 내에 있는 그 캐릭터들의 레벨의 총합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토탈 레벨에 합산되는 건 60레벨부터, 그리고 보유 캐릭터가 40개 이상인 경우에는 40개 캐릭까지 누적 레벨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캐릭터 칸이 40칸이 다들 안 되실 텐데 이제 이벤트 때 열심히 이제 코인을 모으셔서 캐릭터 칸을 늘리셔가지고 유니온을 나중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번 유니온 코인은요. 유니온 코인은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니온 코인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 공격대원 전투력 그리고 수령 가능 코인이라 되어 있는 3번은 여기에 되어 있는 수령 가능 코인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니온 코인이랑은 달라요. 수령 가능 코인은 유니온 레이드에 들어가서 나왔을 때 지급되는 이제 코인이고요. 유니온 코인,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니온 코인에다가 이제 수령 가능한 코인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유니온 코인이 이렇게 해서 누적되게 됩니다. 수령 가능 코인은 이제 그 유니온 등급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등급 올리면 올릴수록 수령 가능 코인이 그 개수가 많아집니다. 한도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니온 공격대원 전투력은 이제 전투력이 높을수록 코인을 더 빨리 캐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있을 이제 유니온 아레나, 이번 유니온 아레나에서는 제가 상위 13%를 이제 차지해서 실버 훈장을 받았는데요.
유니온 아레나 굉장히 이번 해보니까 꿀 컨텐츠라서 나중에 아레나를 위해서 이제 전투력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격 이거는 이제 전투력이 레벨에 따라서 그리고 스타포스 수치에 따라서 예, 캐릭터의 주스탯이나 스공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포스랑 레벨을 통해 가지고 전투력 올릴 수 있는데 전투력이 올라가면은 이제 유니온 코인 파밍 속도도 빠르고 나중에 유니온 아레나를 했을 때도 이제 좀 더 우위에 잘 설 수 있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레나는 심볼도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전투력을 측정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누적 가능 코인 수 그리고 배치 모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갈리고 등급에 따라서 점령할 수 있는 칸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120까지 링크 캐릭을 키운다고 하는데 이 120까지 링크 캐릭을 키우고 나서 140까지 보통 키우려고들 해요. 이게 그 이유가 이제 S 등급으로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유니온 3칸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140 레벨을 찍는다고 해요. 옛날에는 이제 141까지 찍어서 무릉도리로 키웠었는데 이제 무릉도장이 개편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보통 140까지만 이렇게 찍는 걸로 보입니다. 저도 아직 SSS는 없는데요. 예, 졸업하기 전에 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궁수랑 메이플 스토리 M 이렇게 돼 있는데 메이플 스토리 M은 궁수의 이제 블록을 따라가요. 메이플 스토리 M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프리셋은 쉽게 말해서 이제 초반에 이제 유니온 칸이 많이 안 뚫렸을 때는 이게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이렇게 유니온 칸이 다 뚫려져 있으면은 사냥용이랑 이제 보스용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보통 써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매번 사냥할 때마다 옮기고 보스 할 때마다 옮기고 하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 2번 프리셋까지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요. 이 1번, 2번 프리셋을 이용해서 이제 그 저장을 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혹시나도 프리셋이 더 이제 필요하시다 하면은 이제 상점에 그 유니온 상점에 있는 유니온 프리셋 쿠폰 쓰셔서 여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공격대원 효과랑 공격대 배치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제 공격대원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유니온을 키움에 따라서 이제 직업군별로 효과가 달라요. 이 캐릭터를 공격대원에 추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제 능력치를 보이는데요. 보통은 이제 주스탯 같은 경우도 있고 크리티컬 확률, 뭐 혹은 뭐 방무, 그리고 공격력 증가, 뭐 등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조금 보자면은 이제 은월, 신궁, 나이트로드, 제로 얘네는 이제 테라버닝이나 혹은 이 지금같이 그 마법 지팡이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키워놓으면 좋은 이 캐릭터들입니다. 은월은 일단 크리티컬 데미지를 올려주고 신궁 나이트로드는 이제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스펙업이 될 수 있고요. 제로는 경험치 획득량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이 또한 나중에 버닝 서버 열렸을 때 빨리 키워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순위는 이제 스펙업에 도움이 되는 이제 데미지를 올려주는 데몬 어벤져, 이제 방무 깎아주는 블래스터, 재사용 대기 시간 메르세스, 이제 조건부 데미지 증가 와일드 헌터, 그리고 매획 팬텀, 그리고 3순위 주스탯 올려주는 캐릭터, 이제 전사면 힘 아니면은 뭐 궁수면 덱스. 근데 이제 2순위랑 3순위를 보면은 이제 3순위가 이제 주스탯 올려주는 캐릭터가 그러면은 얘네들보다 조금 딸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본캐만 키울 거면은 이제 본캐 주스탯을 올려주는 캐릭터를 키우는 게 이제 당장의 스펙업에는 굉장히 도움이 잘 안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당장 이렇게 본캐 주스탯을 올려주는 캐릭터를 키우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법지가 필요한 직업이라면 저는 썬코울이라서 법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혹은 뭐 다크나이트, 루미너스, 뭐 이렇게 법지가 필요한 캐릭터들은 뭐 메카닉이라던가 혹은 소환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캐릭터면 캡틴 이런 식으로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격대를 점령할 점령 효과가 있는데요. 공격대원을 공격대에 넣어서 받을 수 있는 공격대원이 가지고 있는 효과였고요.
그 점령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점령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 배치 모드에서 여기 있는 HP나 력, 주스탯, 공격력, 마력 여기까지만 이 네모난 칸에만 열려 있는데 이게 올리면 올릴수록 등급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한 칸씩 이게 개방이 됩니다. 한 칸씩 개방이 되고 이게 6000 레벨이 돼서 마스터 유니온 2를 찍게 되면은 이게 다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다 열리게 그래서 이제 6000을 보통 목표로 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8000까지 올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제 점령 효과보다는 밖에 있는 이제 크뎀, 방무, 보스 데미지, 뭐 크확 이런 이제 점령 효과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유니온 레벨을 이제 올려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4000부터 보통 그렇게 보게 되고요. 6000이 되면 다 열리기 때문에 6000 정도 찍으면은 이제 굉장히 좀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를 실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방어율 무시 증가 40%. 이 방어율 무시 40%가 사실 레전드리 이제 무보엠 한 줄 첫째 줄 급이거든요. 그리고 보스 공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크리티컬 데미지랑 버프 지속 시간은 사실 어디서 그렇게 막 많이 땡겨올 수도 없는 그런 이제 그 좋은 스펙업 수단이고요. 이제 그리고 사냥을 하실 때는 경험치도 상시 10%가 증가되기 때문에 아까 받은 이제 제로 효과랑 같이 겹쳐서 받으면 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번외로 유니온 코인샵도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제가 이 점령 효과랑 스펙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유니온 코인샵을 통해서 스펙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핑을 할 때 유니온의 이제 공격력 마력 올려주는 유니온의 힘이나 뭐 경험치 올려주는 경쿠라고 보면 되죠. 유니온의 경험, 그리고 드랍률을 올려주는 유니온의 행운, 그리고 매소 획득량 올려주는 유니온의 부. 그리고 이제 이 주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당 3개씩 살 수가 있어요. 캐릭당 3개씩 살 수 있는데 일주일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초기화가 돼요. 입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개씩 살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언제 써주냐면은 부캐 템 세팅을 하거나 이제 강환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억 뽑아줄 때 유니온 코인은 사실 두고 있으면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부캐 템 세팅할 때나 이제 혹은 추억 뽑아줄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에픽 애잠이랑 금각이랑 이제 강환불 이렇게 3개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 나중에 본캐 심볼을 부캐한테 옮겨줄 수가 있어요. 본캐를 키우는데 이제 더 이상 본캐는 안 키울 것 같다. 근데 부캐를 본캐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얘 심볼이 좀 딸려가지고 잃게 하기 귀찮다. 그러면은 이 아케인 카탈리스트라는 이제 아이템을 통해서 본캐 심볼을 조금 이제 몇 퍼센트 정도 한 80%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그 심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부캐릭터에. 네, 그렇게 하는 이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플 스토리 M. 메이플 스토리 M은 이제 PC 메이플 계정과 연동을 통해 가지고 좋은 혜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유니온 점령대원 효과. 120렙까지 찍는데 120렙이 사실 SS 등급이면은 메이플 스토리의 4칸. 그러니까 200을 찍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120렙까지 찍는데 2, 3일 정도 걸려요. 2, 3일 꽉 잡고 있는 것도 아니라 자동 사냥, 자동 퀘스트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깨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 M 육성은 여기 적혀져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 가서 봐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유니온 점령 지역 효과. 이게 핵심은 공격 대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메이플 스토리 M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은 공격 대원이 29개가 있는데 여기에 29개의 캐릭터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점령 지역에. 근데 메이플 스토리 M은 이 공격 대원에 처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4칸을 더 공짜로 먹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제 점령지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는 29개가 아니라 30개인 셈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2분 3분만 투자해서 마일리지 700을 얻을 수 있는, 마일리지 700이면 30일이면 2만 원이 넘거든요. 이걸로 좀 굉장히 저는 많은 이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링크 유니온 육성을 할 때 몇 가지 팁을 가져와 봤어요. 일단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정보거든요. 일단 신랩 때 템 세팅을 5개만 딱 이렇게 해주시면은 엄청 편하게 사냥할 수 있어요. 이 이제 장비 템 같은 경우에는,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리스 항구에서 이제 쉽게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귀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네시스에서 이제 살 수가 있거든요. 사가지고 이제 스타포스로 올려가지고 70%작 아니면 100% 작에서 스타포스 올리셔서 하면은 이렇게 5부위만 해도 25개예요 별이. 이렇게 해서 주스탯 20씩 확보 가능하고, 그리고 스타포스도 챙기고 해서 쓸 좋고요. 장갑은 노가다 목장갑이나 혹은 이제 사냥하다가 주워서 쓰면 되는데, 노가다 목장갑은 이제 그 옥션에서 좀 싼 값에 구매할 수 있으니 사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얼굴 장식 피노키오 코랑 레더벨트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얘네들도 굉장히 싼 값에 옥션에서 구할 수 있는데, 피노키오는 에픽이 달려져서 나와요. 에픽이 달려져서 나오는데 얼굴 10렙째 얼굴 장식인데 얘가 그 옥션에서 몇십만 매소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사셔가지고 주스탯 스킬 몇 개 띄워 돌려서 쓰시면은 좀 그 유의미하게 좀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챙겨줘도 스타포스를 뭐 한 80 정도, 아니 80이래 40 정도 챙겨갈 수 있고요. 무기도 아마 5성이나 7성 달아서 사용하면은 이제 무난하게 이제 120 찍을 때까지 원킬 건 잘 낼 수 있으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80제 무기가 있는데요. 80제 무기는 사실 80제 무기가 아니고 110제 무기예요. 작품의 포이즈닉 뭐뭐 무기는 사실 110제 무기인데, 경매장에서 착용 레벨 감소 옵션을 30이나 20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끼시면은 좀 더 낮은 레벨 좋은 아이템을 낄 수 있으니까 공격력 증가가 이제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냥하는데 링크나 이제 유니언 키우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120 이후에 링크를 다 찍고 이제 더 이상 유니온 이런 거 보신다 하신다면은 이제 네크로셋은 이제 추업이 잘 붙어 있어도 이제 싼 값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60급, 80급 이런 거 검색을 하셔서 이제 그 경매장에서 검색해서 쓰시면은 이것도 맞춰 놓으면은 사냥하시는데 큰 문제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150제 템 세팅은 이제 추업 60급, 70급 하는 거는 이제 경매장에 검색해 보면은 거의 헐값에 올라오거든요. 거의 이제 잡추업, 그러니까 최저가에 보통 비슷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60급이나 70급 사셔서 끼시고, 구보스 장신구라고 했는데 9보스 장신구가 되신다면 끼시고, 아니면 7보스 장신구도 괜찮아요. 고피아랑 핑크빛 성배 빼고 7보스 장신구 템 세팅 활용하셔도 되고요. 얼짱 눈짱은 이제 아쿠아틱이랑 응축 이렇게 2가지인데 2가지가 좀 60급만 돼도 엄청 비싸져요. 그래서 한 30, 40 뭐 가격이 괜찮으면은 50급도 그냥 사셔서 써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신발 장갑은 네크로, 발레온, 여제 혹은 펜살리르 중에 추업 괜찮고 이제 가성비 좋은 매물. 이게 올라오는 게 막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서 이제 그때 따라 달라요. 네크로가 비쌀 때도 있고, 발레온이 비쌀 때도 있고, 여제셋이 비쌀 때도 있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매물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망토는 발레온이나 여제 혹은 이제 분노한 작품의 망토 중에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분노한 작품의 망토를 추천하는데, 이 이유는 이제 주보를 돌면서 카오스 작품을 보통 발레온이랑 여제는 잘 안 보는데, 여제도 돌지만 이제 망토를 잘 뽑지는 않죠. 네, 이제 망토는 아예 카오스 작품이 뱉어내는 거라서 이제 추업 좋은 게 좀 괜찮은 가격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분노한 작품의 망토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분노한 작품의 망토는 보스 장신구에 들어가진 않아요. 분노한 작품의 망토는 그냥 세트 효과가 없는 그냥 보스가 주는 템이다. 사냥터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사냥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무자본용, 유자본용은 이제 기준이 적정 스타포스를 맞출 여유가 있을 때 보통은 100렙부터 하늘둥지를 가게 되면서 하늘둥지부터는 스타포스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스타포스가 딸리게 되면은 이제 사냥하는데 굉장히 좀 힘드니까 이제 무자본용 그리고 유자본용으로 한번 나눠봤고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보통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에 가서 이제 유니온 사냥터 이렇게 치셔도 좋은 정보는 많으니까요. 예, 보통 이거는 제가 이제 가는 이제 제가 유니온 육성을 하고 링크 캐릭을 육성을 할 때 보통 가는 이제 사냥터들로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 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터를 이동하실 때 옛날에는 월드 이동할 때 막 배 타고 막 15분씩 하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월드 이동이 편리하게 됐어요. 네, 몇 가지를 설명해 주자면은 골드비치를 여기가 제가 30대 골드비치 퀘스트를 둘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이유가 깨놓으면 나중에 월드 이동을 할 때 굉장히 편해요. 한번 봐봅시다. 길라잡이로 들어가서 골드비치를 가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조종사 어비엔에게 이동을 하면은 바로 6갈래 길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디멘션 게이트가 바로 있습니다. 디멘션 게이트를 통해서 월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애용하는 이제 루트이기도 하고 가장 빠른 루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아쿠아리움의 베리타스 뭐 이걸로도 이제 이동 가능하고 크리티아스에서도 이제 차원 이동 포탈이 있고요. 이 프렌치 스토리랑 루타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프렌치 스토리보다 이 골드비치를 추천드린 이유는 프렌치 스토리는 일단 차원의 거울이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에서든지 길라잡이로 갈 수 있는 골드비치가 좀 더 유용성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이제 캐릭터마다 골드비치를 조금 깨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이 번거로움을 넘어서 랩업도 잘 되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 그 월드 이동도 편해서 골드비치는 꼭 깨놓은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그 배 타기 싫어가지고 이걸 많이 애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아리안트에서 이제 이 카르카사라는 NPC를 찾아가면은 만매소를 주고 이제 아무 마을에 떨궈져요. 빅토리아 아무 마을. 그래서 아리안트에서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갈 수 있는 팁이고요. 그리고 마법의 씨앗. 이 마법의 씨앗이 옛날에는 진짜 유행했었거든요. 리프레랑 빅토리아 아일랜드를 이어주는 포탈이었는데 이게 단돈 3만 매소로 엘리니아랑 리프레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리프레를 가려고 했으면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지? 빅토리아에서 오르비스를 가서 오르비스에서 리프레를 가서 그러면 이제 배 타는 시간만 30분이 넘거든요. 그럼 이제 옛날에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때 이제 컴퓨터 시간 막 한두 시간인데 배만 30분 타면 이제 금방 컴퓨터 끝날 시간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리플에서 이 마법의 씨앗이 그 당시 굉장히 좀 혁명적인 루트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향에 대해서 볼 건데요. 성향은 캐릭터 자신의 캐릭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성향 탭을 누르시면은 자신의 성향이 떠요. 지금 성향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스펙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보통의 방법으로는 수급이 불가능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버프 지속 시간 증가, 방어율 무시, 혹은 속성 내성 무시, 그리고 주문서 성공 확률 증가, 그리고 매력은 포켓 슬롯을 개발할 수 있는. 메르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시브 효과로 인해서 1렙부터 포켓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다른 캐릭터들은 이제 성성비나 뭐 혹은 매력장을 해서 포켓 슬롯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매력을 다른 게 안 돼 있다면 매력을 먼저 30렙을 찍고 다른 이제 자신에 맞는 그 성향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재주가 굉장히 좀 좋은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주문에서 성공 확률을 증가를 시켜주는데 이게 피벗 타임에 70%작을 할 때 항상 한 개가 터져요. 항상. 근데 이게 95%인데 항상 5% 확률로 항상 한 개가 터지는데 이거를 이제 손재주를 조금만 올려줘도 이제 거의 100%에 가까운, 그리고 나중에 15%작, 30%작을 할 때도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손재주도 나중에 이제 되는 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향 올리는 방법에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글씨가 좀 많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건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향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소개를 할게요. 성향 아이템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고급진 성향 아이템이고 조금 더 능력치를 많이 올려주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이거의 하위 버전인데 그거는 제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일단 찍어놨거든요. 일단은 성향 아이템은 몬스터 파크 수요일에 성향 상자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몬스터 컬렉션 탐험 보상으로 넣을 수 있고요. 루타비스의 패트리트 블랑이 이제 10만 마이스에 팔고, 그리고 시간의 신전 이상한 조각함. 이 시간의 신전 길쭉하다 보면은 이상한 조각함이라고 이제 상점이 뜨는데 패트리트 블랑이랑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그런 그 좀 신기한 상점 같은 거고 거기서 살 수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모아서 이제 쓰시면은 성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스터 컬렉션이라고 있는데 몬스터 컬렉션 제가 너무 좀 방대해서 일단은 넣지는 않았어요. 일단 몬스터 컬렉션을 하면 좋은 이유가 일단 굳이 막 뭘 24시간 뭐 몇 개를 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몬스터 컬렉션이 힘들어지고요. 자연스럽게 사냥을 하시다 보면은 사냥이나 보스를 도시다 보면은 몬스터 컬렉션에 뭐 6시간짜리, 12시간짜리 탐험할 수 있는 거, 뭐 24시간짜리 뭐 이렇게 뭐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네. 오늘 또 썬데이 메이플로 2배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혹시나 그 몬스터 컬렉션을 추가하실 분들은 오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스터 컬렉션을 통해서 이 성향 아이템이랑 마일리지를 주고요. 이제 한 가지는 강화 아이템을 주는데 보통은 수상한 큐브나 주문 행적을 주는데 가끔씩 이제 아주 가끔씩 뭐 애잠이라던가 혹은 이제 그 강환불, 영환불을 주기도 해서 좀 탐험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명큐 같은 것도 주고 이제 장큐 같은 것도 주고. 근데 이제 탐험 같은 게 제가 막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탐험 돌려놓으면은 이제 24시간 뒤에 뭐 6시간 뒤에 시간 지나고 와서 그냥 받기만 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채워놔서 뭐 나쁠 건 없다. 이제 길드 스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길드가 이제 메리니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길드를 들어야 되면 좋은 이유가 우선은 길드의 축복이고 뭐 포션은 그렇게 많이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포션 값을 좀 많이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길축은 이제 30분간 이제 공마 30 올려주기 때문에 이제 마빌 가면은 많이 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경부하실 때 길드 축복을 쓰시는 분들인데 길드 축복을 쓰면은 경부가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부를 쓴다고 했을 때 그 전에 길축을 쓰시지 마시고 이제 경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길축을 써주시면은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합니다. 네. 길드 스킬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너무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해드리기 복잡해서 이렇게 길드 스킬 주요 패시브를 정리해봤어요. 이제 뭐 공격력도 올려주고 뭐 일반 몬스터 데미지 이거는 뭐 호영 링크랑 뭐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뭐 주스탯도 증가하고 그리고 뭐 아케인 포스 뭐 메소도 증가해주고 그리고 손재주 효과 받는 뭐 성공률 주무서 증가 이 4%만 받아도 70%작 피벗 타임 받으면 99%겠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좋은 이런 패시브도 있고 하니까 길드가 없으면은 꼭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노블레스 스킬 사실 이 상위 보스를 노리면은 이 노블레스 스킬의 유무가 굉장히 커요. 이 노블 스킬은 이제 다 마스터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보통 이 크리티컬 데미지 30% 증가, 그리고 크게 한방 보스 킬링 머신 보공 증가, 그리고 방어력은 숫자 1분 방무 증가,
그리고 데미지 증가 이렇게 네 가지 버프가 있어요. 이제 저희 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찍혀져 있는데 이 노블 스킬이 있고 없고가 그 보스를 클리어할 수 있냐 없냐를 가리기도 하고 시간 단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무릉도장을 칠 때 이제 점수의 무릉 층수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노블레스 이 길드 스킬 주요 패시브보다는 노블레스 스킬이 굉장히 큰 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블을 꼭 챙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릉을 들어가실 때 미리 쓰고 들어가시면 이거 다 사라져요. 이게 재사용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데 1층에서 쓰셔야 돼요. 아유님이 주요 패시브는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이제 이 길드 스킬은 길드 마스터가 길드 랩이 올라가면서 이제 찍는 거예요. 우리가 스킬 찍는 것처럼. 그래서 따로 액티브 스킬도 사실 있는데 이 스킬 패시브는 이제 거의 상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은 뭐 길드원들을 살려주는 이런 액티브 스킬도 있고 길드원들한테 가는 스킬도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이 저희가 적혀져 있는 거는 이 상시 적용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맞아요. 길마가 찍어 놓으면은 길드원들은 자동으로 이 패시브를 다 받게 되는 셈이 됩니다. 예. 아, 네네 맞아요.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 노블 스킬에 대해서 좀 잠시 이렇게 말을 해주자면 이제 메리니 분들이 이제 원킬이 안 나는 상태에 가서 이제 사냥을 할 때 보시면은 크게 한 방이 30분 동안이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60분이에요. 그리고 데미지 증가가 30분 동안 증가고 60분이 재사용 대기 시간이에요. 근데 이 원킬이 안 났을 때 크게 한 방을 30분 동안 돌리고 길드의 이름으로 30분 돌리면은 이 크게 한 방이 재사용 대기 시간이 적용이 다 돼 있고 길드의 이름으로도 이제 그 크게 한 방 쓰는 동안에 다시 쿨타임이 초기화가 돼 있어서 이제 원킬 컷을 낮추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옆에서 진영님이 알려주시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이제 보통 코인샵이죠. 코인샵에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벤트 때마다 나오는 물품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유잠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때는 1순위로 유잠을 구매를 해서 이제 뭐 엠블렘에 넣던가 아니면은 교불 이제 교불 이제 자신의 템에다가 발라서 스펙업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한가위 큐브 블랙셋으로 유잠 30%를 뿌리고 있는데 이 유잠 30%가 경매장에서 뭐 2, 3억 정도 해요. 근데 이건 30%고 30%가 터지면은 또 발라야 돼. 터지면 또 발라야 돼. 보통 3트에 한 번씩 붙거든요. 근데 이 여름 유니크 잠재 주문서는 100%예요. 그리고 이 유니크 잠재 주문서가 나와서 뭐 한 건데 이제 30% 유니크 주문서는 이제 좀 돈이 아깝잖아요. 한 번 터지면은 또 2억, 3억 날아가는 거고 또 터지면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캐시샵에서 마일리지로 리커버리 주문서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 리커버리 주문서는 주문서가 터지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서를 실패해도 주문서는 살아 있어. 그래서 리커버리 주문서를 보통 30%에다 발라서 쓰시는데 이 엠블렘에는 리커버리 주문서를 못 발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무기도 못 발라서 그래서 이벤트 때마다 나오는 이 100% 유잠을 좀 잘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채성비, 태풍 성장의 비약을 보상으로 주는 이벤트는 꼭 참가할 것.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벤트에 드리는 시간보다 내가 사냥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져요.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태성비를 보상으로 주는 이벤트도 꼭 참가를 해서 사냥에 대한 피로도를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인샵에서 공통적인 아이템은 이제 맨날 나오는 게 코어 잼스톤 나오고 경코잼 나오고 이 경코잼은 맨날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코잼 꼭 구입해줘야 돼요. 경코잼 구입해서 이제 스킬 이제 5차 스킬에다가 이제 좀 써주시면 되고요. 그 강화 코어 말고 스킬 코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어 잼스톤도 이제
하나당 이제 500만 매소씩이나 되기 때문에 코인샵을 이용해서 좀 더 값싼 스펙업을 할 수 있고요. 유니온이랑 링크 캐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캐릭터 슬롯 증가 쿠폰도 항상 좀 구매를 해주시는 걸 추천해요. 예, 게다가 뿌리는 것도 몇 개 안 돼서 캐릭터 슬롯 증가 쿠폰은 부캐 돌려가지고 또 그 시간 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이벤트링 이번 이게 코인샵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링을 SS 주얼링 맞추거나 결반 맞추거나 이제 혹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반지를 레전드리를 보내는 것을 좀 목적으로 꾸려진 이제 이벤트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웨이크링이 아직 유니크라서 이제 이번에 좀 레전드리를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벤트링도 굉장히 좀 많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왔어요. 일단 1티어급으로 가져와야 되는 게 테네브리스 원정대 반지, 글로리온 링 슈프림, 그리고 어웨이크링. 근데 얘네들은 이제 여름방학 그 패치 때 뿌렸던 이제 반지들이에요. 더 이상 뿌리진 않을 거예요. 코인샵에서. 네, 동일한 스펙의 새 반지로 나오되 이 반지들은 이제 다시는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얘네들이 제일 높은 이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1.5TO로 어드벤처 딥다크 크리티컬 링. 어드벤처 딥다크예요. 딥다크. 다크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거고 딥다크도 이번에 라이즈의 겨울방학 때 뿌렸었는데 3,500코인이었어요. 근데 이 3,500코인을 지불하고도 쓰기에 굉장히 좀 그 성능이 좋은 이제 링이라서 크왁 올려주고 크뎀 올려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지였고요. 네? 네. 이게 이제 테네브리스 원정대나 뭐 혹은 워웨이크링 이런 반지보다도 사실 이 어드벤처 딥다크 크리티컬 링이 이제 초반에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는 바꾸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제 네. 이제 얘 1티어가 레전 3줄부터 이 딥다크 크리티컬 링을 비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딥다크 크리티컬 링이 만약에 나오는 이벤트가 있다. 이거 꼭 사주셔야 되고요. 카오스링도 굉장히 좋아요. 카오스링은 유니크를 이제 뭐 좀 운 좋게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점이 좀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뿌린 게 이 3티어 링 SS 주얼 크래프트 링 결속의 반지. 결속의 반지는 월드 내 캐릭터를 5개를 끼고 있어야 이 SS 주얼 링이랑 똑같은 효과를 가져요. 네, 그런데 SS 주얼 링이 확률이 워낙 도박이기 때문에 결반을 저는 5개를 끼워주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만약 본캐면은 SS 링을 끼고, 네. 아니 부캐들을 SS 링을 다 만들어 주시지 마시고 그냥 맘 편하게 결속의 반지 5개를 끼셔가지고 이제 행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벤전스 링, 코스모스 링 얘네 둘은 이제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이제 반지고요. 그리고 이 오닉스 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능력치가 다 있어요. 뭐 크뎀을 올려주는 것도 있고 크왁을 올려주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오닉스 링은 이번 코인샵에서는 안 나왔고요. 이름에 따라서 이제 올려주는 능력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한 직업군이 보통 끼고요. 이제 이 정도까지 다 사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 이제 애잠이나 뭐 큐브, 뭐 장큐브, 수액큐 뭐 이런 거 해서 강화 물품을 구입해서 스펙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혹시 지금부터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여기까지라서 나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들 행매하도록 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